자, 가봅시다. 먼저 순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책에 처음에 보시면 구분구적법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구분구적법이라는 녀석은 뭐랄까요? 우리가 작년에 저희가 정적분 처음에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 이 부분 설명할 때 조금 이미 언지를 한 부분이긴 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라서 잠시만요. 책에 있는 이거 그림 그리는 게 일인데 책에 있는 그림을 살짝 참고할게요. 왜냐면 시간은 우리가 많이 투자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서. 자, 구분적분법, 구분구적법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는 그 토지 측량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뭐죠? 일반화된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구조법의 탄생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참 설들이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이 토지 측량 때문이에요. 뭐냐면 세금 때문에. 결국은 옛날 고대 국가에서도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대부분이 토지의 넓이에 따라서 그 면적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요즘같이 뭐 땅이 이게 반듯하게 요즘 뭐 시골 내려가 보시면 논들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요즘 시골 길 가시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지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근데 옛날 시절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 돼 있냐면 그냥 요렇게 돼 있다가 갑자기 여기 사이에 요렇게 끼어 있었다가 요렇게 돼 있는 땅이 있다가 또 여기는 요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요런 느낌이었어. 그러면 물론 느낌상 얘가 잘 넓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일 것 같고 얘일 것 같은데 이게 완전 느낌상이잖아. 근데 또 우리가 전지적인 시점에서 위에서 바라보는 거잖아. 요즘이야 드론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위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시절에는 항상 여기서 바라보는 거잖아. 그러면 애매한 거야.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들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를 구할 만한 그런 방법이 딱히 떠올리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다가 야,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형들 있잖아.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녀석들 있잖아요. 그런 녀석으로 이 면적을 잘게 쪼개보자. 잘게 쪼개보자. 거기서 출발한 게 이 구분구조법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시작입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쪼갤 건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넓이 구할 때 삼각형 이게 나을까? 그냥 사각형 이게 나을까? 누가 봐도 사각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메인이 됐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잘게 쪼개보는 거야. 이 도형들을. 집어넣기 시작하겠죠. 뭐 긴 직사각형도 있을 수 있고 짧은 직사각형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직사각형 만들 수 있고 뭐 여기는 요만한 걸로 직사각형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직사각형의 기준이 다양하면 또 그것 또한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원칙을 정했어. 야, 여기에 들어가는 직사각형들을 무조건적으로 하나의 모양으로 통일시키자. 반드시 하나로 통일시키자. 우리가 도장 찍듯이 딱 이만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이걸 쿵쿵쿵쿵 찍어서 이게 몇 개가 찍히는지 체크해보자. 이런 개념이었던 거야. 물론 이제 그 면적은 컸겠지. 그 당시에는 제가 전에 영상 하나 봤는데 사람들이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판자떼기 넓은 거를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딱 멈춰서 거기다 딱 표시하고 다시 또 들고 가서 거기다 딱 해서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사람들의 추론이야. 그래서 이 넓은 판자떼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체크하고 이거 해서 넓은 판자떼기 몇 개 들어가는가. 왜냐면 그게 문제가 되지. 이런 거. 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남으면 이걸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여기 우리 땅 아닌데 왜? 그러면 또 버려? 그러면 또 이쪽 입장에서 야 여기 왜 봐줘? 막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한 그 판자대기가 점점 작아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 오차 범위가 줄어들 테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버전은 내부에 그러니까 사각형이 절대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들 남아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용납을 안 하는 거야. 이거 전부 다 사각형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백성들 입장에서 나이스죠. 이렇게 하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폭군이야, 폭군. 그쵸, 거의 2배가 돼버렸어. 2배가 뭐야?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근데 또 이것 또한 오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 시절에 그 왕, 임금맘이야. 이런 폭군이 되는 거고 이러면 성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근데 이게 오차 너무 크잖아. 그래서 직사각형을 줄여가기 시작한 거야. 근데 또 이걸 너무 줄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적절한 부분에서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봐봐. 직사각형을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이 오차는 서로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은 면적에 비례할 텐데 넓이죠. 자, 이 녀석의 면적을 m이라고 하고 이 녀석의 면적을 라지 m이라고 한다면 이 네모의 크기 이거의 크기를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보낼수록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낼수록 이들의 오차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거야. 자, 결국은 이 m의 값과 스몰 m과 라지 m의 값이 어떻게 될까? 같아지는 지점이 돌아오겠죠. 그렇죠? 이 i의 값을 0으로 하나씩 가까이 보낼수록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값이 어떻게 되는 지점?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게 실제 이 녀석의 면적이다. 이게 구분구조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그러니까 면적을 구하는데 안쪽에서 면적을 구한 거랑 조금이라도 틈 사이를 그 양보 없이 타이트하게 면적을 구한 거랑 이 둘의 값이 저 네모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극한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처음에는 이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굉장히 애매하죠. 하지만 이 개념이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렇구나 라고 해석이 되게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게 이 구분구조법의 시작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너희가 기억할 거 안쪽에서 넓이 구한 거랑 바깥쪽에서 넓이 구한 게 저 네모칸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서로 같아진다. 그래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정리 그거의 일종이죠. 그렇게 구한 게 구분구조법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 느끼는 난 이걸 그림을 그릴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 아이의 도움을 좀 받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넓이를 구하잖아요. 그 원의 넓이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법. 자, 요걸로 살짝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도 이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원은 사각형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삼각형을 그리기 시작한 거야. 무슨 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당연히 R이 존재합니다. 반지름 R이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요 현까지의 거리인 H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죠? 높이와 R. 그런데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도 존재를 하겠죠? 이 밑변의 길이는 L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렇죠? 2분의 1에다가 밑변 L에다가 높이 H. 여기서 표현하는 저 n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전체를 몇 개의 삼각형으로 쪼갰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H1, H2, H3 이런 식으로 있겠죠? 여기가 지금 H1이었으면 여기는 H2가 되고요. 여기는 H3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럼 여기는 L1이 될 거고 여기는 L2가 될 거고 여기는 L3가 될 거야. 저 개수에 따라서. 그런데 어차피 H1, H2, H3, L1, L2, L3는 우리가 항상 이들을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들의 값은 항상 같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 몇 개가 있어요? n개가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넓이를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넓이를 구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생각해봐. 이 녀석의 n의 개수를 어떻게 할수록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느 부분이 줄어들게 돼요? 요 오차 부분. 그렇죠? 오차 부분이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는 거야. 누구를? n을 무한대로 보낼수록.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부분을 한번 보세요. 요 L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L이 무엇으로 바뀔까요? 자, 이 L, 이거. 자, L에다가 N을 곱하는데, 자, L에다가 N을 곱하는데 이 N개가 무수히 커지더라. 그러면 이 L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결국 뭐에 가까워지더라? 이 원의 둘레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게 지금 현인데 이 현들이 그러니까 이 값들이 점점 잘게 쪼개지는 거야. 무수히 많은 삼각형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현의 길이가 거의 뭐에? 이 원의 길이, 호의, 그렇죠? 호의 길이에 거의 가까워지더라.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의 합이, 이 L의 합이 뭐가 되는 거죠? 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H는 무엇이 될까요? R에 가까워지겠죠. 이 L의 값은 점점 줄어들었으니까 R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R. 근데 원주 어떻게 구하죠? 2파이 R. 근데 앞에 뭐 있죠? 2분의 1 있죠. 그럼 슉. 그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던 파이 R의 제곱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도형들의 그 원리를 구분구조법으로 설명이 가능은 하더라. 이런 거야.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로서의 가치는 조금 떨어지는 거야. 문제의 답이 그래. 이것을 구분구조법으로 설명하시오가 문제야. 그럼 객관식은 될 수가 없는 거지. 뭐밖에 없어? 서술형밖에 없는 거지. 근데 알아는 그런 게 안 나오잖아. 그러면 너희는 이제 더더욱이나 너희한테 가치가 없는 거야. 하지만 원장이나 대인이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면 이건 설명하시오 문제로 나오는 거야.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근데 선생님들은 안 좋아해. 왜냐면 난장판이거든. 다 가지각색이야.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기호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수식화 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서술형 문제 이거 채점하려면 정말 장난 아니겠구나. 그래서 안 해. 굳이 낸다면 핀탄. 그렇죠? 그러니까 유형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뭘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들을 구분 구조법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어요? 자,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 한번 가볼게요. 이 녀석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이제 구분구조법의 설명에 요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요 값이.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 문제풀이 진행해 볼게요. 우리는 알아요. 자, x제곱입니다.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래요. 이 부분의 넓이 얼마인지 뻔히 압니다. 승호야 얼마? 민준아 얼마? 2분의 1이 왜 나와 승호야? 삼각형도 아닌데. 야 우리 이차함수 할 때 3분의 2대 1이라고 배웠잖아. 와, 너 알아? 야, 이차함수 많이 했잖아. 그쵸? 개수가 1인 이차함수. 여기하고 여기 몇 대 몇? 2대 1. 그쵸? 혹시 기억나? 여기 접서 아니, 그냥 넘어가자. 너무 많이 길어졌다. 자. 우린 다 알아요. 여기 얼마라는 거. 3분의 1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쵸?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구분 구조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굳이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굳이 하는 거야. 자, 굳이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킨 적이 없네. 자, 이 부분을 먼저 n등분합니다. 전체를. 밑에를 이제 n등분을 하는 거예요. n등분을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의 넓이를 구할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기준은 요 녀석을 잡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잡을게요.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 n3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잡힐 거예요. 하나 더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잡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가겠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이 빨간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 밑변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죠. n분의 1로. 그쵸?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계산할 때 밑변의 길이는 전부 다 n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자, 사각형이니까 n분의 1 곱하기 높이. 그렇죠? 요만큼의 높이. n분의 1을 어디다 대입했어요? 요 식에다 대입한 거죠. 그렇죠? n분의 1을 요 식에다 대입한 함수값이 이 녀석의 높이가 되는 거죠. 직사각형에. 어떻게 보면 세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뭘 곱하시면 돼요? n분의 1의 제곱.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2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 맞죠? 여기, 죄송해요. 여기는 n분의 2예요. 여기만. 자, 어이구. 이렇게. 여기는 n분의 1이고 항상 n분의 1이에요. 간격은 일정하니까. 근데 함수값을 구할 때는 n분의 1을 대입하는 거 맞죠? 이렇게. 그 다음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나온 이 값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의 제곱이죠. 그쵸? 1. 맞죠? 자, 이게 지금 이들의 제곱인 거야. 이 녀석이 지금 이들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전이 얘만 있는 건 아닐 거라는 거지. 이런 버전도 있을 거라는 거야. 얘를 요쪽 기준으로, 요쪽 말고요. 요쪽 기준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잡는 거야. 여기서도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각형을 잡을 때 이 오른쪽 기준으로 큰 사각형을 잡을 수도 있고 빨간색, 왼쪽 기준으로 파란색 사각형을 잡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앞에서 구분 구조표에서 봤었던 바깥쪽에서 사각형을 구하는 거랑 안쪽에서 사각형을 구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작은 쪽으로 구할래? 큰 쪽으로 구할래? 그 해석인 거야. 그러면 작은 쪽으로 만약에 구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들의 연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밑변은 동일하죠. n분의 1 동일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0의 제곱입니다. 자,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1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멘트 보자. 안 들어온다. 자, 요 녀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이 n이라는 존재를 잘게 쪼갤 거예요. 그렇죠? 잘게 쪼갤 거야. 그러니까 n은 무한대로 커지겠죠. 그렇게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결국 이들의 넓이거든요. 이 녀석이 큰 쪽과 작은 쪽의 넓이인데 이들을 제가 n을 어디로?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로 보내면 정말 답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급수로 만들 거예요. 우리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급수로 만들 거예요. 이 급수가 뭔지는 기억하시죠? 그쵸? 우리 수열대학 거기서 나왔던 급수예요. 자, 그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녀석들을.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 시그마. 얼마는? K는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들의 식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한번 잘 봤더니 분모는 전부 다 뭐더라? 세제곱의 형태가 되더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무엇으로? K의 세제곱 분해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는 어차피 1로 동일하니까 얘네들 신경 쓸 필요 없고 요 자리가 1, 2, 3, 4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겠죠. 죄송해요. 자,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K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제곱다. 고마워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되겠죠. 분모는 n의 세제곱이 공통인데 요 i의 값만 지금 k1, k2, k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까지. 자, 그럼 이거 이제 풀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 식에서 주인공은 k야. 그럼 n은 여기서는 그냥 상수 취급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이제 밖으로 꺼내는 게 가능하죠. 오랜만에 본다. 이거. 자, 여원이가 지금 졸리니까 여원아, 우리 시그마 K제곱 어떻게 되죠?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n 플러스 좋아요. 자, 이 아이는 6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우리 알고 계시죠? 민준아, 알아? 넌 알아? 알아? 안다? 그래요? 압니다. 그러면 이 문제 그대로 계속 가볼게요. 자, 보자. 쭉 보시면 여기 지금 n제곱이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결합시켜 주시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네 들 만났어요. 그래서 6n의 세제곱 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근데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분모는 n의 3차 분자도 n의 몇 차? 3차. 근데 여기 6 있고 여기 뭐 있어요? 2 있죠? 그래서 얼마가 됐어? 3분의 1이 됐죠? 요게 구분구조법이야. 진짜 뻘짓이죠? 그렇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였을 때 가치는 별로 없어요. 내면 뭐 어떻게 풀어야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 거야. 여기 이제 빈칸을 채우겠지. 어떤데? 뭐 요런 데 이제 빈칸 채워놓고 나오겠지. 아니면 요런 데라든지 아니면 뭐 요런 표현들 이런 데 빈칸 이제 채워서 나오겠지. 그럼 우리는 저 아이들을 빈칸만 사사사삭 들어가면 돼요. 근데 결국은 이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급수를 사용을 해요. 그쵸? 급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왔잖아. 큰 쪽은. 작은 쪽 해야지. 작은 쪽은 그냥 빠르게 갈게요. 이거 여차저차 정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n이 무한대로. 분모는 당연히 n 세제곱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 뭐만 바꾸면 돼요. 이 시그마 자리가 0부터 n-1까지 들어가죠. 0부터 n-1.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이 값이 6분의 n은 그대로 있는데 n 대신에 n-1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n-1 그 다음에 n 그리고 2n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근데 얘 결국 뭐예요? 6, 2 동일하죠. 3차 동일하죠. 그래서 결국 얘도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냥 우리가 극한을 통해서 급수를 통해서 수열의 합을 통해서 자, 이 아이들이 큰 쪽을 사용하든 작은 쪽을 사용하든 결국은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된다면 결국 이 둘의 값은 같아진다.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 요게 구분구조법이에요. 되셨어요? 딱 요 정도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교 시험도 결국은 딱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왼쪽과 오른쪽을 사용하는 그 버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얘는 마무리할게요. 자, 보시면 그냥 이건 눈으로 살짝 하면 갑니다. 지금 몇 차식이냐면 3차식이에요. 3차식이 등장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구분부적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객관식으로 안 나오는 이유는 누가 구분부적법을 쓰겠어요? 그냥 정적분으로 구하겠죠. 그러니까 풀이를 쓸 수밖에 없고 풀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구분부적법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때 풀 때는 당연히 잘게 쪼갭니다. 잘게 쪼개고 시작을 하겠죠. 그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차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값이 얼마예요? 2죠. 이니까 n분의 1이 아니고 n분의 2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n분의 2로 바뀐 상태에서 쭉 연산을 진행을 하겠죠. 그냥 눈으로만 잠깐 보세요. 이건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쭉 보시면 n분의 2, n분의 4가 결국은 뭐예요? 요들의 밑변의 길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n분의 4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함수값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 있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자, n분의 2, n분의 2, n분의 2는 고정이고 요게 이제 함수값을 곱하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사용한 건 오른쪽을 쓴 게 아니고 왼쪽을 쓴 거예요. 그렇죠? 뭐 상합, 하합 이런 용어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큰 쪽으로 더하면 상합이고 작은 쪽으로 더하면 하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작은 쪽으로 더했다. 이 정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쭉 더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을 정리를 했죠. 자, n 4제곱으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이쪽에 있는 숫자들을 보면은 k의 세제곱입니다. k의 세제곱 구하는 방법 알고 있죠? 그쵸? 저 녀석의 절대값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온다? 극한 구한다. 극한 구하면 똑같이 4차항이 나올 거고요. 4분의 16 나오니까 계산하시면 4 나온다. 이런 정도.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 몇 번만 써보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살짝 언질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교과서에 수준에 있는 문제 절대 어렵게 안 나옵니다. 이거 어렵게 나오면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에 있는 문제, 기본적인 도형들 x제곱, x세제곱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딱 구간 정해놓고 그 구간에서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는 방법 어렵지 않잖아요? 구간 쫙 나누고 n개로 잘게 쪼개고 그들의 값을 합을 구하는 거죠. 시그마 k제곱, k세제곱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극한 구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개수의 b로 표현한다. 끝. 이 상태인 거야. 괜찮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게 이제 구분구조법의 전부야. 책에 보시면 구분구조법은 뭣도 없어요? 예제도 없어요. 그죠? 네. 이걸로 예제를 만들면 안 돼. 이거는 딱 그냥 교과서 수준의 딱 기본적인 문제 혹은 가끔씩 서술형 나오더라도 딱 이 정도 기본적인 문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구분구조법으로 풀려고 한다? 사람이 할 짓은 아니에요. 엄청 빡세집니다. 우리가 흔히 만드는 문제들이 구분구조법 풀려고 해요. 자, 이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구분구조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걸 근간으로 해서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 이게 이번 부분의 주인공입니다. 자, 여기는 시험에 징그럽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잘 나오는데 얘는 수능에도 거의 의무적으로 나와요. 요 파트가 정적분과 급수와의 관계에 대한 이 부분은 시험은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에도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딱 어떤 느낌이야? 뭔가 굉장히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복잡해진 느낌이 딱 들죠? 막말로 이거 다 외우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밌겠죠? 네, 여러분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할게요. 이게 수능이면 위에 두 개를 안 써요. 수능에서는 아래 거 하나밖에 안 씁니다. 수능에서는. 근데 이게 학교 시험이면 학교 시험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말고 이걸로 놓고 빈칸 채우기나 설정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 준비할 때는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우리가. 뒤에 보시면 알 거예요. 왜 이게 좋은지를.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 둘이 나쁜 녀석들이야.
이게 훨씬 편한 녀석인데 학교 시험에서는 위에 있는 녀석들도 우리가 일단 알고 가야 된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늦게 시작해서 쉬는 시간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가 존재합니다. fx라는 그래프가 존재를 하네요. 자, 여기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었어요. 다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의 뭐를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구조법을 한번 접근을 해봅니다. 구분구조법으로 접근을 해볼 건데 구분구조법 중에서도 우리가 함수값, 오른쪽과 함수값 쓰던 우리가 흔히 상합이라고 부르는 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아이를 먼저 n개로 쪼갰습니다. 이런 식으로 쪼갰다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하나의 길이는 여기 하나의 길이는 무엇이 될까요? n분의 b-a의 값이 됩니다. 맞죠? 맞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이 아이를 제가 n등분한 거예요. n등분. 등분이 뭔지 아시죠? 같은 길이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길이는 이 전체를 n개로 쪼갠 것들인데 어떤 길이를 b에서 a까지의 길이를 n개로 쪼갠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요거를 요쪽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요쪽 기준으로. 그러면 얘는 무엇이 되냐면, 자, 요 점의 좌표가 필요하겠죠?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해요. 이 점의 좌표에 무슨 값? 함수값이 됩니다. 그렇죠? 자, 저는 이 점의 좌표를 무엇으로 설정할 거냐면 xk라고 놓을게요. 여기서 말하는 k는 1, 2, 3, 4, 5, 6, 7, 8 하는 그 k예요. 왜냐면 시그마를 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n으로 가도 되는데 저는 그냥 k로 가볼게요. n이라고 돼도 됩니다. n으로 가게 되면은 뭐 n이 너희가 편하려나? 어차피 나중에 바꿀 텐데. 자, n 너희가 이게 낫겠지. 자, xn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x1, x2, x3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n등분한 거기 때문에 이 개수는 총 n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x, 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보자면 얘가 x1, x2, x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xn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 하나의 길이는 무조건 n분의 b-a가 맞는데 그럼 요 녀석을 지금 이렇게 x1, x2, x3로 표현했다. 그러면 이 함수값은 뭐가 돼요? x3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구해 갈 겁니다.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요 녀석의 값은 fx1일 거고 요 녀석의 값은 fx2가 될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이 사각형들이 쭉 만들어지겠죠? 구분구조법을 쓸 거니까. 그러면 저 사각형들은 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f의 x1 곱하기 n분의 b-a 되겠죠? 자, 더하기 f의 x2 곱하기 n분의 b-a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곱해질 거야. x3 n분의 b-a 될 거예요. 어서 오세요. 자, 계속 더해집니다. 어디까지 더해지냐면 f의 xn 곱하기 n분의 b-a까지 더해질 거예요. 자, 요거 이해 안 하시는 분? 괜찮죠? 그냥
밑변의 길이는 다 동일할 거고 높이를 우하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x1, 2, 3, 4에서 xn까지 갈 때 fx1, fx2, fx3 얘네들이 무엇이 된다? 높이가 될 거예요. 이들을 쭉 더해 갈 거예요. 됐죠? 자, 이들을 더해 가면 지금 이것이 무엇이에요?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의 넓이가 됩니다. 그 넓이를 우리가 구할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를 좀 묶어보자. 무엇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n분의 b-a를 전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묶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f의 x의 k 그리고 곱하기 n분의 b-a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괜찮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극한을 구하죠. 누구를? n을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내죠? 무한대로 보내죠? 맞죠? 지금까지 계속 그거 했으니까 맞죠? 맞아야 돼. 중요해 얘들아. 시험 100% 나온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사용하는 아까 보여줬던 그 녀석이 나온다고. 근데 그 녀석을 우리가 완벽하게 풀어내려면 이걸 너희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 너희가 설명할 수 있을 수준까지 알고 있어야 돼. 자, 전체를 n등분했어요. 등분했기 때문에 가로의 길, 밑변의 길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B에서 A까지의 거리를 n등분했어요. 그게 밑변의 길이가 됐고요. 높이를 함수값으로 정의했습니다. 함수값을 높이로 쓰기로 했어요. 이쪽을 쓰나 이쪽을 쓰나 어차피 동일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이 동일한데 왼쪽을 쓰면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 2, 3, 4에서 n으로 끝내기 위해서 왼쪽으로 쓰면 0부터 시작해서 n-2에서 끝나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1부터 n에서 끝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쓴 식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그마로 표현했고요. 지금 우리는 구분 구조법을 쓸 거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갔죠? 자, 그러면 우리 알고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온다고? 넓이 나온다고 알고 계시죠? 이건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여줬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이걸로 이렇게 계산하면 넓이 나온다는 거 우리 뻔히 알고 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서 넓이 나오는 거 증명이 된 거잖아 앞에서. 그러면 얘가 뭐예요? 넓이죠? 이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가 뭐야?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야? 넓이죠. 우리 정적분으로 넓이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러면 얘하고 A에서부터 B까지 이 fx라는 함수의 넓이가 어떻다? 동일한 의미라는 거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이해하셔야 돼요. 그쵸? 우리가 이거는 지금 오늘 배운 거고 오늘 이 녀석이 넓이라는 거 구분구조법으로 배웠고 이게 넓이라는 건 이미 수치에서 배운 거야. 그러면 얘로 구한 넓이나 같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랑 어떤 사이다? 동일한 사이다. 무슨 식? 항등식이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자. 여기에서 얘는 무슨 수예요? 죄송해요. 자,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죠. 그렇죠? 얘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는 거 맞죠? 이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는 이 아이를 우리는 dx라고 부르고 용어로는 무한소라고 부릅니다. 원래 고등학교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건 대학교 미적분에서 쓰는 용어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애매하게 뭉뚱그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용어로 기억하는 게 나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무한대분의 상수를 우리는 무한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는 제가 작년에 수투 설명할 때 이거 델타 x로 썼어요. 이 부분은.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고 썼거든요. 그랬을 때 이 n분의 b-a가 dx로 표현되는데 이 dx가 무한소입니다. 용어는 무한소예요. 그래서 여기 dx의 의미가 실제로는 뭐였냐면 이 구분구조법에서 이 밑변을 n등분했을 때 적분 구간을 n등분했을 때 그 적분 구간 하나의 밑면의 길이 있죠. 밑변의 길이. 그 밑변의 길이가 0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그 길이
0은 아니잖아. 0에 한없이 가까워진 그 길이, 0은 아닌 그 길이, 그 길이를 우리는 dx, 무한소라고 표현하기로 했고, 이렇게 그걸 여기다 갖다 쓴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자리로 지금 옮겨진 상태인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인티그럴의 처음에 의미가 뭐라면 제가 s를 이렇게 늘려 뺐다고 했거든요. 인티그럴의 의미가 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합이 여기 있는 합이야. 이거 시그마가 영어로 s인 건 아시죠? 처음에 제가 너희는 모르지만 우리 시그마 처음에 배울 때 수요일날 배울 때 제가 시그마가 그리스어로 s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확통 배우면 우리가 표준편차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시그마. 근데 이게 대문자로 이거예요. 이게 대문자, 이게 소문자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 따지면 S 이걸 의미해요. 그리스어로 순서가 A, B, C, D 이거 할 때 그리스어로는 알파벳, 감마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위치가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뭐라고? 합이라고, 합. 그렇죠? 요게 합.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요게 합인데 n을 어디로 보냈어요? 무한대로 보낸 합이죠. 그렇죠? 급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요만큼 있죠. 요만큼. 이만큼이 어디를 담당하는 거야? 여기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호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n을 무한대로 보낸 이 기호가 요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를 만들어낸 게 결국 여기서부터 탄생해서 여기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담당한다. 이게 합인 건 아시잖아요. 합이야. A에서 B까지 합이야. 그런데 A에서 B까지 합인데 그거 n을 어디로 보내서 무한대로 보낸 상태에서의 합이야. 뭐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해석적으로 보면. 근데 요 A, B는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 그렇죠? 왜냐면 이게 A, B가 B-A가 아니라더라도 우리는 이거 n분의 1이어도 무한수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B하고 A라는 값은 여기서 넘어온 거예요. 적분 구간은 별개니까. 그래서 이게 탄생했고,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 얘죠. 그렇죠? 얘가 이제 요 자리로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다시 봅니다. 우리가 부분 구조법을 만들어낸 이 식은 요 녀석이 밑변의 길이, 요 녀석이 높이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들의 합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낸 상태에서가 부분 구조법에서의 넓이에요. 이 아이를 우린 정적분으로 이렇게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적분에서도 역할이 있다는 거야. dx의 역할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밑변의 길이인 무한소를 dx라고 부르는 거고, fx는 여기 있는 이 fx가 그대로 들어오게 된 거죠. 실제로 이 fx는 함수값의 역할을 담당하잖아요. 부정적분에서 함수값의 차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요 역할을 담당하는 거 똑같은 스몰 fx 맞잖아요. 동일한. 그렇죠? 그리고 요 부분.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봐. 야, 인티그럴 a에서 b까지가 무슨 뜻이야? 에이, 무식하겠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b-a 이 부분이 이걸 담당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만약에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도 바뀌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적분 구간을 나타내잖아. 이 전체 길이를 나타내잖아. 그럼 만약에 봐봐. 중요해요. 여기다 정신 차려. 이게 지금 적분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쓸까요? 10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의 길이도 이 둘의 차이도 얼마가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되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여기가 만약에 10-5 나왔어. 그럼 여기는 5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적분 구간의 길이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가 기본 원리야. 되셨나요? 자, 요거 이렇게 넘어갑니다. 리미트부터 시그마부터 b-a까지가 이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를 담당한다. 요 fxk가 fx를 담당한다. 그 다음에 n분의 1 리미트로 보낸 n분의 1 n을 무한대로 보낸 n분의 1이 dx를 담당한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dx가 b-a를 품고 있는 dx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b-a가 써있지 않더라도 그냥 n분의 1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dx가 되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가. 되셨나요? 왜냐면 무한대분의 상수나,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나 무한대분의 b-a나 무한대분의 뭐나 무한대분의 1억이나 어차피 다 똑같은 dx야. 그렇죠? 이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얘는 어쨌든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뭐니까? 0이니까. 0에 하나씩 가까운 값이니까.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왕이면 책에 있는 문제 하나를 갖다 쓰는 게 낫겠네. 책에 있는 문제 하나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는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책에 이미 정리가 된 구조고요. 실제로 문제는 이제 예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정리가 덜 된 상태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구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덜 된 상태로 나오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구성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구조가 여러분 눈에는 친숙하게 느껴져야 돼. 왜냐면 봐봐. 역할 한번 보자. 요걸로 매칭시켜 볼게요. 리미트 시그마 똑같이 있죠? 자, 요 역할이 뭐라고요? 높이의 역할, 함수값. 여기가 뭐라고? 밑변의 역할 한다고 그랬어요. 밑변과 높이예요. 자, 그럼 보자. 여기가 뭐야? 높이. 여기가 뭐야? 밑변.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그러면 어떤 식이었을까? 이런 식이었겠죠.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fx를 x의 제곱이라고 놓는 거 가능하겠죠. 그렇죠? 또 fx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또 fx를 1 플러스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 이 xk 있잖아, xk. 그렇죠? 한마디로 여기에 들어갔었던 이 xk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야. 봐봐.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내가 x를 1 플러스 n분의 3k로 설정한 거야. 여기서는 x를 n분의 3k로 설정한 거야. 여기서는 x를 n분의 k로 설정한 거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설정을 했어. 그러면 요걸로 바뀌는 거 아시죠? 바뀌는 거 아시죠? 영원아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중요해. 시험에 무조건 나와. 그리고 안 나온 적이 아예 없어. 심하면 2개까지도 엮어서도 나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다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역할이 얘가 지금 높이 함수값의 역할을 해요. 얘가 지금 밑변의 역할을 한다고. n등분 한 거니까. 근데 이때 이 아이의 역할은 뭐예요? 적분 구간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3이라는 값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적분 구간이죠. 그쵸?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 높이라는 그 함수값, fx라는 그 함수값이, 그러니까 함수가 이런 식이어도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냥 이게 통짜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이어도 되는 거야. 왜 얘를 상수라고 보고 요 부분을 이제 변수라고 보는 거냐. k가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렇게 봐도 돼. 아예 2라고 3까지 빼고 n분의 k만을 지금 우리가 x라고 정의를 하면 이런 식의 풀이가 다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정적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정적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 자, 정적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A에서 B까지 얘는 지금 뭐겠어요? 그냥 뭐가 돼요? 식이? X의 제곱 dx가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돼요? A에서 B까지 1 플러스 X의 제곱 dx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요? A에서 B까지 1 플러스 3X의 제곱 dx가 되는 거지. 자, 우리가 머리가 있다면 치환을 할 때 이 아이들 지금 치환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변수로 치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상식이 있다면 누구 써야 돼요? 맨 위에 거 써야죠. 여러분이 상식이 있다면 상식 다 있잖아. 이거 왜 해? 왜 우리가 이걸 왜 써야 돼? 앞에 3 달라붙은 거 괜히 적분할 때 머리 아프잖아. 자, 얼마나 쉬워요. 그냥 3분의 1 x의 세제곱. 승우야, 적분해봐. 3분의 x 플러스 c 플러스 C? 오. 근데 얘는 아내가 그래도 1이니까 다행이잖아. 그럼 얘는 민준아. 3의 3x? 3의 3x는 뭐야? 3의 3x? 3의 3x? 이게 뭔 말이야? 아, 3의 3x? 이게 뭐야? 3 곱하기 어. 3의 x의 제곱 3 곱하기 3의 x의 세제곱 이렇게? 4 곱하기 x의 제곱 x제곱? 얘가? 뒤에 어? 뒤에 더 있지. 뒤에 아 더 있어? 어 그래 3x 제곱 3x의 제곱? 너 설마 이거 전개했니? 아 그치 전개하면 되지 그치 뭘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전개하면 되지 그치 자 지민아 합성함수의 미분을 해봐 합성함수의 적분을 해봐 3x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1이란 다음에 이제 3이 있으니까 3분의 1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럼 얼마? 9분의 1 3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요 뭐 똑같은 얘기야 민준아 자 그러면 봐봐 뭐가 좋아 얘가 좋잖아 수능에서는 얘만 쓴다고 학교 시험에서는 얘가 나온다고 왜냐면 학교 시험에서는 이걸 너희 재량으로 맡기지 않고 문제가 알아서 줘 문제가 얘를 이렇게 할 때 라고 시작을 해버려 그럼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저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이 녀석인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문제인데 이거 원래는 따로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요 다 똑같은 문제야 다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봐봐 여기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인데 여기서 이거 통짜로 지금 x로 놓은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는 뭐야 지금 상수항 빼고 얘만 지금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좀 이상해요 요건 없고요 실제로는 저게 있습니다 요게 요 녀석이 이제 들어와요 요 녀석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문제 풀이가 되는 거야 그쵸? 자 누가 봐도 뭘로 하고 싶어 통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잖아 뒤에 뭐 달라붙어 있으면 굉장히 싫잖아 그쵸? 하지만 문제에서 설정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냥 풀어보자 영원한 정신 차려 중요해 정신 내가 수업에 집중하면 열이 나거든 내가 원래 오전에 열이 안 나는데 정말 간만에 오전에 열이 나네
내가 겁나 중요한 얘기할 때는 열이 나거든. 내가 혈압은 오르는 건 아닌데 집중력이 올라가면 그랑 똑같아. 컴퓨터 아니 핸드폰을 게임 겁나 열심히 하면은 열나잖아. 그리고 그 고용량의 게임을 하면 컴퓨터 열나잖아. 그런 건 똑같아. 자 봅니다. 이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입니다. 통으로 저는 이걸 x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적분 구간이 얼마야? 3이죠? 적분 구간이 3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위끝과 아래끝의 차이가 3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작을 어디서 끊을까? 중요해요. 영훈아, 준원아, 진짜 중요해. 이거 문제 풀 때 애들이 첫 번째로 겁나 헷갈려하는 게 지금 제가 말하는 위끝과 아래끝이에요. 이거 진짜 헷갈립니다. 지금 안 잡으시면 나중에는 답도 없어. 계속 헷갈린 상태로 유지가 될 거야. 저 설명 한 번 하고 끝낼 거야.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언급 안 할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서 애들 문제 푸는 거 보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아 나도 몰라 그냥 보통 그렇게 되더라. 이거 왜 그렇게 돼? 그냥 보통 문제 풀면 그렇게 되던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씁니다. 실제로 많이 설명을 해도 제가 왜 저거지? 제가 왜 저거지? 에이 몰라 외워. 이렇게 돼요. 이 아래 끝과 위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 잘 볼게요. 정신 차려. 진짜야. 우리 여기서는 A, B를 줬잖아요. 여기서 뭐라고만 써있어요? 3이라고만 써있죠. 제가 아까 요 자리를 뭐라 그랬죠? 적분 구간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거 보고 판단해야 돼. 아 적분 구간이 3이겠구나. 그치? 적분 구간이 3인데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이야? 왜 1부터야? K가 1부터니까? 그래요? 1부터예요? 확실해요? 그래요? 지민아 1부터예요? 자 보세요. 시그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그마의 정의가 뭐야? 준원아 깨우지 진짜. 야 안 깨워. 자려면 자. 난 모르겠다. 다음부터 설명 안 할 거니까. 자 시그마가 뭐예요? K는 1부터 N까지지. 이게 답이야. 시그마 이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겠다고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 그러면 처음 아래 끝은 어디서 결정돼? K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 위 끝은 뭐야? K가 얼마일 때? N일 때잖아. 그쵸? 왜냐면 시그마 자체가 시그마의 의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이게 아래 끝, 이게 위 끝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이 시그마에서 K가 1부터 N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아래 끝이고 얘가 위 끝이겠구나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요 자리가 그대로 저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자리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온다. 근데 그냥 내려오면 안 되지. 2라고 n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뭘로 쓰셔야 돼요? K가 1일 때의 극한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자, K가 1일 때 극한값. 여기는 K가 n일 때 극한값. 이게 각각의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라고요. 그러면 대입해봐. K에다가 1 대입해봐.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봐. 그런데 자 극한값 보자. 지금 K가 1일 때는 n분의 3이잖아. 그렇죠? n분의 3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그럼 이거 뭐 돼? 0되지. 그러니까 1밖에 안 남지. 그래서 1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1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K에다가 n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n분의 n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개수가 얼마야? 3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누가 들어온 거야? 요거 통으로 x로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통으로 x가 들어온다고. 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선생님 얘 어디 가요? 자, 저거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n분의 b-a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무한소의 역할을 한다고요. 밑변의 역할을 한다고요. 0이 하나씩 가까워졌다고요. 근데 그걸 표기상으로 무엇으로 표기한다고요? dx로 표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요 자리는 요만큼의 자리가 무엇으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야? dx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의 역할이 어디가 어디로 바뀌는지 알아야 되고 아래 끝, 위 끝이 결국은 적분 구간인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야 돼. 근데 이 적분 구간 문제를 계속 풀어보다 보니까 결국 이게 적분 구간인 거잖아. 그치? 우리가 K랑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극한값이 아래 끝인 거 알잖아. 그럼 아래 끝에서 위 끝까지 구간이 당연히 얘가 돼야 되겠지. 적분 구간이니까. 이때부터는 굳이 여기다가 n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래 끝만 설정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다 적분 구간을 더한 값만 위에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거 풀면 그냥 풀면 되죠. 여기서부터 그냥 정적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정적분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워야 돼. 근데 거기서 이렇게 태클이 걸린다고. 이렇게 태클이 걸린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요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요 버전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는 저 녀석을 x로 하기로 약속을 했어. 저 아이를 x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k가 1일 때의 극한값은 얼마가 될까요? 0. 왜일까요? 자, 잘했어. 선생님, 어차피 식이 똑같은데 1부터 4까지 아니에요? 봐봐. 제가 이거 극한값 구할 때 누구의 극한값 구한 거야? 요거의 극한값 구한 거죠. 한마디로 이거야. 내가 구한 극한값은 뭐? 요 녀석 있죠? 그쵸? 요 fx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이잖아. 우리 제곱 안 따졌잖아요. 그쵸? 이것만 따졌잖아. 이 녀석이 어떻게 될지. 왜냐면 이 정적분이 원리가 뭐야? 이 a, b의 역할이 뭐야? x의 범위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구할 때 이 극한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구의 1 플러스 n분의 3k의 극한값인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의 극한값을 구하면 돼요? 이 녀석의 극한값이잖아. 그럼 k가 1일 때 얘는 0 맞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k가 n일 때는 얼마? 3. 바뀌었죠? 이미 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적분 구간이 왜 바뀌어요? 저기 3 그대로는데 왜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제 답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메타 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이게 무지성으로 외우면 안 풀리는 이유가 이 변화들이 왜 그렇게 일어난지를 알아야 돼.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값은 저기서 우리가 사용한 값 그대로 들어갑니다. 1 플러스 x의 제곱 dx. 이제 구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n분의 k를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k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근데 저 n분의 k를 이제 설정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를 할까요? 이제 뭐 여기 당연히 1 들어가면 0이고요. 그 다음에 n 들어가면 1 나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적분 구간이 변화가 되어버렸죠. 그럼 문제가 이제 스타일이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 잡으면 이게 지금 적분 구간이거든요. 이 적분 구간은 이 자리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식 자체가 1 플러스 3에 곱하기 n분의 k. 자,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x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x 앞에 3이 달라붙었죠. 그럼 이제 생각해야 돼. 요 자리가 무엇으로 바뀐다? 이렇게 바뀌어.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야. 자, 정신 차려 주세요. 봐봐.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녀석을 지금 x로 설정을 해버렸어. 이게 x로 설정이 되면서 원래 적분 구간은 3이었거든. 근데 3을 내가 어떻게 했어? 빼버렸죠. 그렇죠? 3을 빼버리는 순간 적분 구간 3에서 3만큼이 빠져나가 버린 거야. 의미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식의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면 선생님 3은 어디로 빼요? 밖으로 빼내요. 이렇게.
갑자기 선생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그쵸? 왜냐면 봐봐 얘는 규칙이 있어. 무슨 규칙이 있냐면 우리가 저기 만들었을 때 저 식에 요 숫자 있죠? 요 녀석하고 요 자리에 있는 이 값 있죠? 이게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 우리가 흔히 그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미분계수를 건드렸었잖아요. 미분계수 건드릴 때 이런 얘기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h가 맞는 게 0으로 봐. 여기 h가 있어.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인데 요 자리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면 얘네들 무조건 어떻게 하기로 맞춰주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요 자리와 요 자리의 역할이 그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 값, 그쵸? 이 값인데 내가 이렇게 설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면 n분의 3을 k번 이렇게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 i를 이렇게 하면 n분의 1을 k번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n분의 1이 적분 구간이라고 인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이라는 적분 구간을 n개로 쪼갠 것 중에서 k번째인 거야. 해석이 그런 거야. 우리가 처음에 여기 했던 게 그 얘기잖아요. 자, 전체를 n등분한 것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요 두 개의 식에서는 n분의 3을 그러니까 3이라는 값을 n등분한 것 중에서 k번째야. 근데 여기는 뭐야? n분의 1이라는 값을 n등분한 것 중에서 k번째잖아.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뭘로 바뀌어야 돼? 1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이 뒤에 따라오는 이 식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n분의 1 곱하기 3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저 아이를 지금 이렇게 바꾼 거잖아. 그렇죠? 치환해서 이 자리를 지금 n분의 k라는 이 값을 x로 바꾼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도 동일하게 n분의 1 곱하기 3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 왜냐면 이 녀석의 역할 자체가 n분의 1의 k번째거든요. 그럼 얘도 똑같이 n분의 1 형태로 바꿔줘서 이게 묶였을 때 이거에 따라서 0에서부터 1까지 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가 fx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1 플러스 3의 x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 자리가 dx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요거 하나가 뭐예요? 남죠. 그럼 그 남은 게 어디로 빠져?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의미적으로 보자.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너무 급하게 갔나? 가볼게요. 입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괜찮죠?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항상 이 세 번째가 문제가 돼. 왜냐면 적분 구간이 바뀌기 때문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적분 구간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작이 아래 끝이 바뀌는구나. 딱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마지막 i는 적분 구간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혼란이 되는데 자, 뭐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이거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왜냐면 시험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냥 문제를 풀 때는 여기가 쓰겠죠. 시험에서는 예를 들까 얘 내겠죠. 왜냐면 얘 재미가 없잖아. 변화가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제 요 변화가 이제 이 녀석의 변화가 가장 드라마틱하니까. 자, 얘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주어진 녀석은 저 식이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3의 k 제곱 플러스 n분의 3. 자, 그런데 우리가 x를 n분의 k로 설정을 하면 x를 n분의 k로 설정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리가 되는 거냐면 k에다가 지금 1, 2, 3, 4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k에다가 지금 1, 2, 3, 4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저 k의 역할이 뭐냐면 그 등분한 거 있잖아요.
전체를 등분한 거에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로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전체가 이제 길이가 3이었다고 치자. 3을 n등분하면 이게 지금 한 칸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x1이라는 거는 n분의 3을 쓰는 거고, 두 번째 x2라는 것은 n분의 3 곱하기 2를 쓰고, 세 번째 x3는 n분의 3 곱하기 3을 쓴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와보면, 자, k가 1일 때 n분의 1이 되고, k가 2일 때 n분의 2가 되고, k가 3일 때 n분의 3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말은 뭐야? 얘가 지금 n분의 1 곱하기 1이고 n분의 1 곱하기 2고 n분의 1 곱하기 3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전체 적분 구간이 얼마라는 사실을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자리에 원래 써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전체 길이를 적분 구간을 n등분한 그 하나의 값을 써주는 자리잖아. 그렇죠? 얘는 분명히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정의하면, 치환하면 적분 구간이 1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 적분 구간이 얼마로 세팅돼 있어? 3으로 세팅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오류가 생기겠지. 나는 적분 구간에 1로 세팅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얘는 적분 구간에 3이라고 돼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요거 풀 때 생각했던 찍었네. 자, 우리가 미분계수할 때 짜집기 있잖아. 적당히 곱하고 나눠서. 그럼 요 자리를 이렇게 바꾸자.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잖아. 뭐 요거 크게 문제식상으로는 변화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적분 구간이 1인 상태로 이제 적분을 하려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받쳐줘야.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의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적분 구간을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에 따라서 적분 구간을 얘는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얘는 마지막 거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슉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가 지금 이 앞에 부분이 결국은 동일한 의미고 요 자리들이 이제 세팅이 될 텐데 이 녀석이 무엇으로 바뀌고 dx로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요 부분을 x로 세팅했으니까 1 플러스 x, 3x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근데 뒤에 뭐가 아직 남아있어? 곱하기 3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 앞부분이 뭘로 바뀐다? 인티그럴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저 식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1 플러스 3의 x의 제곱 dx. 그런데 곱하기 3? 앞으로 빼주는 거지. 그리고 아래 끝, 위 끝이 중요하잖아.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이 녀석의 극한값, 여기서는 이 녀석의 극한값. 그럼 여기서는 마지막에서는 n분의 k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 k가 1일 때는 0, k가 n일 때는 1. 그래서 적분 범위가, 적분 구간이 0부터 1로 바뀌게 된 거야.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는지를 확인해 보자. 자, 이걸로 한번 넓이 그려보자. 자, 3분의 1에 x 세제곱. 이 녀석과 이 녀석 아까 나와 있죠? 9분의 1에 3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거죠? 하면 돼. 자, 4 대입해보자. 민준 얼마야? 15 내가. 자, 그 다음에 지민아 0 대입해보자. 9분의 1? 0대가요. 그러네. 1 대입해보자. 64. 64예요? 얘도? 얘도 64네? 64 나오면 안 되는데? 왜 64지? 0 들어가면 9분의 1인데? 잠깐만. 저게 아닌가? 3분의 1. 왜 저게 나오지? 곱하기 3. 엄청나겠다. 자, 0 들어가면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근데 곱하기 3. 시간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서로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답이 확정됐습니다. 되셨나요? 우리 이제 이거 잘해야 돼. 시험 무조건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풀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바꿔서 줘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 안 그러면 빈칸 채우기 정도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썼던 요 부분이지. 여기를 통 빈칸 놓는다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럼 보기 중엔 많겠지. 0, 1 있고 0, 3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고 여기 앞에 3 있는 거 있고 3 없는 거 있고 막 이렇게 되겠지. 딱 보이시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흡사한데 또 여기 너무 대놓고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이것만 살짝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 0, 3, 1, 4 그 다음에 여기 3 있는 거 3분의 1 있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답을 찾아내시면 돼요. 되셨나요?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자 465페이지에 개념폭풍 문제 있거든요. 465페이지에 개념폭풍 문제 그것 중에서 1번은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거 그거 빈칸 채우기 문제인 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 쉽다. 일단은 그거 채워 넣으시고요. 그 다음 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 그럼 이거 써. 한 문제 남았으니까 이거 써. 너무 중요해서 녹화를 했어. 열심히 주무시는 두 분을 위해서. 깔릴 수도 있으니까. 자, 풀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죠? 통으로? 엑셀로 넣는 게 편해요. 우리가 풀 때는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통으로 엑셀로 넣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필요가 있죠. 자, 얘는 지금 적분 구간을 얼마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n분의 6에다가 지금 k가 계속 곱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야? 적분 구간을 6으로 세팅한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뭘로 돼 있어? 2로 돼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를 강제로 6으로 바꿔주고 곱하기 3분의 1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풀이가 진행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k 1 들어가면은 n분의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1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k에 n 들어가면은 7 되는 거 맞죠? 선생님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선생님 적분 구간에 1은 영향을 주지 않나요? 1은 초기값이야. 그렇죠? a가 1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6만큼 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a를 기준으로 1에서부터 n분의 적분 구간 k를 더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i는 초기값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6 있죠? 요거 바로 더해서 써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다 보면은 머리를 그냥 딱 보자마자 앞에 거 1 써주고 요 위에 거 6 써주면 더해서 써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맞춰줘야 돼. 무조건. 그러면 여기 지금 식 자체가 그게 무슨 식이었지? 저런 식이 아닌데? 응? 1차 식이야? 1차 식은 좀 너무한데? 자, 그리고 3분의 1은 이제 앞에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신경 없네. 그리고 해야지. 자, 3분의 1. 2분의 1 x이죠. 2라고 7. 뭐 더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 센스 있으시니까 설마 이렇게 더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치 민주야? 이렇게 풀었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해서 풀었어? 지민이 너도 이렇게 해서 풀었어? 이거 넓이 구한 거 아니야? 그쵸? 물론 적분해도 돼. 그래서 적분해도 되고 이거 넓이 승우야 이거 얼마야 넓이? 응? 얼마? 2분의 답이 2분의 48이에요? 다 8이라고 써있는데? 그치 24라고 해야지. 그쵸? 이 녀석의 넓이는 24가 맞죠? 여기까지 한 거야? 여기 구한 거 24 맞죠? 됐죠? 거기 3분의 1 하시면 되잖아.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냥 가면 되죠. 그쵸? 자, 우리 속도 가속도 할 때는 맨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속도 가속도 2차식 안 되잖아. 그쵸? 근데 이제는 평면이잖아. 이게 되네. 그쵸? 넓이 구할 때 이제 속도 가속도 우리가 원래 수투에서는 맨날 직선이었잖아요. 속도 가속도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평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곡선의 형태로 속도 가속도가 주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할 거 다 했어요. 제 목적은 개념 공부까지였기 때문에 오늘 할당량 끝냈고, 그럼 숙제를 낼게. 오늘 숙제를 할게. 여기는 우리 안 했었구나. 그러면 숙제 낼 거 있네요. 자, 숙제 봅시다. 우리 2월 오늘 12일 미적. 일단은 1084에서 1103까지 하시고, 우리 8단원 10공란 끝났죠? 저번 10대 나왔었죠? 그러면은 9단원 10공란 낙하자. 9단원은 10공란. 까지. 전적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복수랑 좀 문제 쭉 예제 쭉 풀어가고,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얘기까지 조금 진행을 할게요. 넓이는 본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 이제 토요일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급수 예제 문제 쫙 풀고,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개념 부분, 좀 이제 개념적인 부분까지만 좀 나가도록 할게요. 토요일에 넓이 파트 하고,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까지 조금 진행을 하고, 개념적인 부분은 가급적이면 토요일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를 지으려고는 하는데, 물론 달라. 그렇죠? 상황에 따라 살짝 브레이크 걸리면 월요일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월요일까지 해서 이 바이블은 일단 한 사이클은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사이클부터는 이제 교재가 추가되고, 앞에서부터 우리 개념 넓히기 패스했던 거, 근데 그런 것들이나 조금 어려운 문제들 다루면서 다시 또 쭉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